잠시만요. 화면 안 보이죠? 다시 네, 한번 아직 안 공유하겠습니다. 보여요.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요? 탱글탱글해 보여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됐네요. 보이시나요? 오케이. 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 시간 좀 잠깐 맞추고요. 아니 왜 뉴스킨 하시나요? 저희가 흔히 듣는 질문이죠. 그죠? 예. 아니 왜 뉴스킨 하시나요? 근데 이분들의 질문의 그 속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저희 저를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나쁜 일을 당하면 아니 왜 어째 그런 일을 당했대? 내지는 나쁜 운이 없는 일을 생기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대? 라는 걱정 반 이런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예. 대부분 저희를 만나는 상대방은 아니 왜 뉴스킨 하시냐의 속뜻은 아니 왜 그런 거래? 이런 뜻이거든요. 저도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그런 상대방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근데 그건 가만히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런 부정적 시각은 부정확한 정보의 기인에서 발생한다. 결국 그 당시에 상대방이었던 1년 반 전에 상대방이었던 저는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 김수영 스폰서님으로부터 그 사업에 대한 전달을 받고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사업을 알아보면서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해온 사업들 중에서 이만한 사업이 없다 내지는 이런 사업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사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왔던 게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과연 이것이 뉴스킨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결국에는 수많은 비즈니스를 보면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트업 비즈니스라고 그러죠. 스타트업 기업을 보면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뭐냐면 사업 모델. 사업 모델 안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모델이에요. 일정 자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ROI라고 투자된 자금이 몇 년 만에 회수되느냐. 그리고 회수된 이후에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에 몇 배수로 참여할 것인가 결정되거든요. 즉 수익 모델, 보상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뉴스킨에서 과연 그 보상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지 측면에서 제가 알아봤던 바들을 여러분께 공유하겠습니다.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는 계기가 되시고요.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100세 살 때까지 일을 해야만 죽기 전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30대 분들은 70년을 일을 해야 되고 저처럼 50대 중반인 사람들은 40몇 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라는 소득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일정 기간에 일을 함을 통해서 평생토록 돈이 나올 수 있는 소득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일인지를 비즈니스에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이 소득의 구조를 가지고 로버트 기요사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에서 현금 흐름 4분년이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하죠. 네.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에서는 자산의 유형을 준비해야 된다. 즉 일정 돈을 버는 기간 동안에 돈을 버는
자산소득, 그러니까 자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또 주장하고 있는데, 2에서는 현금 흐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왼쪽 사분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E 사분면과 S 사분면은 그 봉급생활자, 즉 그 봉급생활자 내지는 자영업자, S 사분면에 계신 분들은 의사나 변호사의 전문 직종도 S 사분면에 계신 분들이라고 그러죠. 예. 즉 E와 S 사분면에 계신 분들은 내가 일정 기간 노동을 제공해야지 돈을 버는 소득의 형태를 갖고 있는, 소득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B와 I 사분면은 워렌 버핏처럼 일단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내신 분, 예. 비즈니스 오너 백종원처럼 푸드 스트리트인가요? 외국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하느라고 외국에 나가 있어도 더본 코리아는 계속 돈을 벌고 있죠. 즉 백종원 씨는 계속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소득의 형태에 따라서 왼쪽의 구조에 계신 분들과 오른쪽에 계신 분들의 소득의 형태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왼쪽에 있는 분들은 소득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의사, 변호사 물론 돈 많이 벌죠. 근데 의사는 진료를 안 하는 순간, 변호사는 변론을 안 하는 순간 돈이 안 들어오는 노동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백종원 씨와 워렌 버핏처럼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해외에 가 있어도 잠을 자고 있어도 돈을 버는 소득의 형태를 가진 권리소득, 흔히 시스템 소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거는 전 세계 5%의 돈이 노동소득 구간에 있대요. 예, 전 세계 직업을 전체적으로 네 가지 이상으로 나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5%가 노동소득 구간에 있다는 소리는 나머지 95%는 권리소득 구간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근데 노동소득 구간에는 95%의 사람이 있대요. 즉 5%의 작은 파이를 95%의 사람들이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소득 구간에 있는 동안에는 진정한 커다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95%의 돈이 권리소득 구간에 5%의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노동소득 구간에 있는 소득의 형태를 권리소득 구간으로 소득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권리소득, 시스템 소득 구간으로 옮겼을 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과연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통해서 버는 소득이 권리소득인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잖아요. 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걸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소득 구조를 알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1920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의 던킨 교수가 만드는 유통이론인데, 이분이 가만히 그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만히 보니까 수없이 많은 회사들이 굉장히 큰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의 영향은 불과 15% 정도밖에 영향을 못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과연 그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영향력을 어떤 요인이 미치나고 봤더니 그 지인 소개나 권유가 85%라는 사실을 리서치를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광고비를 지출하는 대신에 그 입소문 낸 사람, 소개하고 권유한 사람에게 그 광고비를 돌려주자는 취지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를 이론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서조차도 194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그 뉴트리라이트사라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그 소개와 네트워크 마케팅 그 구조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미국에서조차 원래는 그 유통이 이루어지려면 총판이 있고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상하게 개인들이 막 돈을 받아가서 미국에서조차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한참 악유가 있고, 비로소 1960년대쯤 돼서야 비로소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에서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통되는 구조가 미래의 유통 방법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그 프로덕트, 그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프로슈머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프로슈머는 다시 얘기하면 그 비즈니스하는 소비자라는 의미로 비즈머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을 구성하는 주체는 비즈머인데, 비즈머는
소비자예요. 소비자인데 비즈니스하는 소비자, 즉 사업자입니다. 예, 비즈모는 결국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띠는데 유통의 원리에서 이제 이 비즈모의 지위를 한번 해석해 보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투자금도 필요하고 물건을 사서 쇼윈도에 쇼해야 되는 점포도 필요하고 재고도 필요하고 회계가 내가 직접 관리해야 되죠. 근데 이 비즈모는 투자금도 점포도 재고도 회계도 직접 관여하지 않아요. 갖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유통이라 하면 재화와 용역의 이동을 얘기하는데 재화와 용역의 이동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네. 재화 용역의 이동은 여전히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집니다. 생산자는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반품 물류 결제를 다 소비자와 직접 해요. 그럼 비즈모는 하는 일이 뭐냐? 예.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는 비즈모가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회계 관리나 온라인 문화, 사업 정보 등을 이런 그 인프라를 제공하게 되죠. 결국 네트워크 구성의 주체인 비즈모, 이 독립사업자는요, 소비자인데 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을 비즈모라고 저희가 칭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워크 구성의 주체는 비즈모예요. 근데 이 비즈모의 성격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요새 플랫폼 비즈니스 정말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성격을 띠죠? 플랫폼 비즈니스는 결국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쿠팡. 쿠팡이 그 뉴욕 증시 상장되면서 굉장히 큰 그 이슈를 갖고 왔었죠. 카카오뱅크, 카카오 마찬가지고 에어비앤비 2천만 개의 호텔 객실을 유통하면서 실제 에어비앤비가 갖고 있는 호텔 객실 수는 제로예요. 그리고 2천만 개를 유통함으로 인해서 에어비앤비는 200조 이상의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국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잘한 거는 객실 하나도 없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생산자의 객실 정보를 굉장히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연결함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를 이렇게 극대화시킨 단적인 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즈모의 역할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도 갖지 않고요. 단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연결하는 비즈니스라는 플랫폼 비즈니스 성격을 띱니다. 두 번째, 그 비즈모의 사업 확장의 그 역할을 보니까 결국 비즈모를 확장하고 발굴하고 확장함으로 인해서 비즈모 사업이 확장이 돼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비즈모가 비즈모를 확산한다는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성격을 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비즈모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성격과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뉴스킨이 어떻게 그 구현시켜냈고 왜 유일하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성격을 통해서 뉴스킨만이 권리소득으로 소득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고 확장해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프랜차이즈 소득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흔히 너무 잘 알죠. 더본코리아 백다방. 네. 백다방이 그 몇 년 전에 오픈한 첫날 백다방의 더본코리아에 귀속된 수입이 150억이었습니다. 네. 더본코리아는 정책상 마케팅 측면에서 500개의 점포를 일정 기간 동안 모집해서 같은 날 동시에 500개의 점포를 오픈을 시켰어요. 지금 약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본코리아의 사업 모델은 뭐냐면요. 백다방을 운영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내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A에게 만족을 줘서 A가 B를 소개하게 하고 B를 소개함으로 인해서 B가 새로운 백다방을 냄으로 인해서 A에게는 소득을 영향을 미치지 않죠. 내가 해보고 형이 백다방을 냈다고 해서 소개한 저에게 아무런 소득이 귀속이 안 돼요. 더본코리아에게 귀속이 되죠. 즉 더본코리아의 사업 구조처럼 더본코리아를 중심으로 가맹점을 무한 확장해 나가는 게 프랜차이즈의 소득의 구조입니다. 근데 네트워크의 소득 구조는 조금 같은 프랜차이즈 성격을 띠지만 네트워크 사업의 프랜차이즈 소득 구조는 좀 달라요. 네.
윈윈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의미의 윈윈 구조냐면요. 아까 그 백다방에 A가 B를 소개해도 A에게는 A의 수입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나는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이 사업의 확장의 노하우를 즉 나란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소리는 아까 앞서 스피치 하신 분들처럼 소비자 그룹을 15명에서 30명 정도의 소비자 그룹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럼 사업자가 되는데 A와 B와 C와 D에게 그러한 방법, 그 노하우를 전수함으로 인해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A, B, C, D가 사업자가 되고요. A, B, C, D가 사업자가 됨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구조예요. A 또한 나와 같은 역할을 해서 1, 2, 3, 4, 1, 2, 3, 4에게 전달했다면 A는 물론 돈을 벌어요. 근데 1, 2, 3, 4의 확장으로 통해서 나 또한 돈을 버는 이 구조에서는 더본코리아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와 A, B, C, D 모두 그리고 A, B, C, D가 전달한 1, 2, 3, 4, 5번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그게 네트워크 사업의 프랜차이즈 소득 구조다. 그래서 윈윈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이지만 어느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한 사람에게 그리고 결과를 낸 사람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뉴스키는요, 어떻게 보상에 적용시켰고 왜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확장되는 소득의 구조를 보존할 수 있는 게 뉴스킨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리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건데요. 뉴스킨은 세 가지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소개했을 때 소개한 분이 소비한 매출한 금액의 6%를 쉐어로 드리고 또 그 소비자 그룹이 15명에서 30명 정도 됐을 때 사업자라고 인정이 돼서 그 총 매출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사업자 보상인 빌드라고 보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를 배출했을 때, 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해냈을 때 드리는 리드 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리드 보상이 뉴스킨 보상의 꽃이에요. 그리고 이 보상이 프랜차이즈 보상이고 이 프랜차이즈 보상, 리드 보상 5% 때문에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계속 증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상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는 여기서 동그라미는 사업자예요. 사업자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5명에서 30명 정도의 매니아 소비자층을 확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해봤으니까 내가 직접 후원해서 15명에서 30명 정도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사업자가 된다면 나의 1대 사업자, 1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1대는 무한히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대 또한 무한히 내려갈 수 있는데 1대가 후원한 사업자 1대를 1대 1대, 저의 2대, 그래서 무한히 밑으로 깊이가 무한히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뉴스킨은 정말 너무 잘한 게 있는데요. 이 리드 보상을 6대까지 제한적으로 보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면 8대 엄청난 소비자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8대 엄청난 사업자가 나왔어요. 그럼 나의 소득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라면 당연히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죠? 나의 2대의 소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6대 안의 사업자 확장이 키예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의 부정적 시각이나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요.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벌었지,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뉴스킨에서 아직 빅 소비자는, 빅 사업자는요, 사인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언제 시작했든지 무관하게 동일한 조건의 보상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탑리더이신 이경수 스폰서님께서 20년을 넘게 사업을 했지만, 작년에 시작한 분, 5년 전에 시작한 분이 이경수 사장님보다 훨씬 더 큰 그룹을 만들어내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소득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드 보상이요. 예.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보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이 보상의 구조는 또한 엄청난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할 줄 알고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에 가까운 2명 정도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한 2명 정도에게는 전달할 수 있는 쉬운 사람들이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2명 또한 2명 정도는 떠올려서 4명이 되는데요.
나는 2명에게 전달했지만 나에게 소득에 귀속시키는 사람은 6명이 돼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6대까지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산 복잡하니까 근데 4대까지만 계산해도 4명이 2명한테 전달하면 8명, 8명이 2명한테 전달하면 16명. 자, 나는 2명에게 전달했는데 내 그룹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몇 명이죠? 30명이에요. 네. 30명이 그 소득으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내 그룹 안에 사업자 1명 남으면 통상 평균 소득 한 220만 원 정도가 지속된다고 봐요. 뉴스킨 소득 구조에서. 그러면 월 600만 원이 지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600만 원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600만 원이 들어온 소득의 구조가 무엇이냐는 거거든요. 네. 600만 원의 소득의 구조는 아까 백종원처럼 워렌 버핏처럼 내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아도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나한테 귀속되는 권리소득과 같은 소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2명한테는 원래 전달할 수 있었고 나는 좀 잘 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했어요. 조금 더 노력해서 3명한테 더 전달했어요. 뭐 1년 내에 할 필요도 없어요. 네. 5년이 걸려도 괜찮고 2년이 걸려도 괜찮고 자기 역량껏 자기 욕심껏 자기의 그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더 전달할 수 시간은 언제든지 시간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어쨌든 3명에게 더 전달했어요. 그래서 5명에게 내 일대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사업을. 그리고 이 5명에게 내가 5명에 전달할 방법을 알았으니까 똑같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5명 동안 5명에 전달해 25명, 25명이 125명, 125명, 625명. 그러면 내 그룹에 780명이라는 분이 나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 있게 볼 게 이거예요. 나는 노력 얼마만큼 더 했죠? 더하기 3만큼 더 했어요. 더하기 3만큼의 노력을 더 했어요. 내 소득에는 몇 명이 영향을 미쳤죠? 4단계까지만 내려갔는데도 750명이 늘어나 있어요. 예. 이게 굉장히 큰 레버리지예요. 이게 바로. 근데 여기서 뉴스킨에서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그 방점을 찍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회사들은 제가 왜 뉴스킨이 소득 구조가 유일하다고 얘기하냐면 보통의 네트워크 마케팅을 는 모든 회사들은요. 5명일 때는 예를 들어 5%를 줘요. 근데 25명, 나로부터 2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요. 4%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뎁스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줄어들어서 625명 구간에는 0.25%까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렇다면 5명에서 625명까지 매출이 총 매출은 늘어났는데 적용률이 줄어들다 보니까 예, 확장성이 생기지가 않는, 레버리지가 안 생긴 걸 한마디로. 근데 뉴스키는 1대에서 생긴 매출이나 4대에서 생긴 매출이나 6대에서 생긴 매출이나 공이 5%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의 비전을 가진 아까 비즈먼은 독립사업자로 했잖아요. 나란 사람이 은퇴했더라도 2대에 계신 분이 자기 사업으로서 나로부터 6대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노력하는 순간 내가 은퇴해도 소득은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진 게 뉴스킨의 리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리드는 굉장히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리드에서 회사에서 바라고 있는 보상의 구조는요. 사업자를 확장해 나가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업자라는 건 뭐죠? 결국 소비자 15명에서 20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자의 확장을 통해서 소비자를 확장해 나간다는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간의 심리를 건드렸는데 4대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확장성 있는 사업자가 나와요. 그러면 나란 사람이 그 4대를 도와줄 거야? 안 도와줄까요? 예. 당연히 열심히 도와주겠죠. 똑같이 5%인데요. 그죠? 예. 1대와 4대를 공이 똑같이 후원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구조 때문에 협업의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 협업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한 사람이 나의 스폰서, 파트너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과 협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리드의 큰 의미고요. 또한 노력의 범위에 따라서 노력의 크기에 따라서 6대까지 내가 직접 후원한 6명까지는 5%를 지급하지만 내가 직접 후원한 1대 7명, 8명, 9번째에서는 10%, 5%를 지급해요. 즉
7번째 일대와 9번째 일대에서 이후에 생긴 일대는 사업자 한 명이 생기면 6번째 생긴 그룹에서 3명의 사업자가 생기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엄청난 확장이죠. 네. 이런 리드의 소득 구조 때문에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이 최고의 세계 최고의 보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명씩 100만 장자가 탄생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뉴스킨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소득 구조가, 이 보상 구조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소득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제품 전략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디비전 전략. 그래서 뉴스킨 스킨케어와 파마넥스 건강보조식품, 빅플래시나 생활용품을 그 디비전 전략을 통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분야에서 뉴스킨에서 매출이 발생하든 파마넥스에서 발생하든 빅플랜에서 발생하든 매출을 합산하로 해서 사업자로서 이득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잘 아시는 에이즈락이라는 그 원천 기술, 특허 기술을 통해서 그 유일무이한 제품군을 퀄리티 높은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내고 있다라는 측면과 뉴스킨 저는 이제 뉴스킨이 조그만 그 화장품 유통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뉴스킨은 NUS라고 뉴스킨 공식 명칭은 뉴스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리고 NUS라는 코드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들은 대한민국의 그 대기업 중에서 또한 10개 채 안 돼요. 그래서 상장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뉴스킨은 또한 5A1이라는 그 신용 등급을 갖고 있고요. 비교에 삼성전자가 이제 저희 굉장히 우량한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3A1입니다. 한 64단계 아래 있죠. 그리고 당해년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가진 회사가 증시에서 뉴욕 증시 패종식을 하는데 벌써 5번이나 패종식에 참여한 우수한 회사다라고 이제 회사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스템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의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소비자를 확장해내고 사업자를 확장해내는 일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가만히 봤더니 그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제품을 애용하고 사업을 배우고 제품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면 그 시스템에 초대하고 스폰서에게 초대하고 그리고 내가 잘 많이 배웠으면 그 파트너를 후원하고 이 4가지 일인데 여기서 정말 난 이 일을 도저히 하나는 못하겠다를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걸 꼽는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품은 원래 쓰던 거 체인지해서 써보면 되는 거고요. 사업은 배우면 되는 거고. 초대는 뭐 말할 줄 알면 다 초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배운 거를 후원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업자가 확장돼 나간다. 결국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꿈 얘기 많이 하고 뭐 시간의 자유, 그 자유를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뉴스킨 비즈니스는 니즈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니즈라는 건 뭐냐면 돈을 크게 벌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아니라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그런 내 안에 있는 니즈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결국 뉴스킨 에버리지를 가만히 보면요. 내가 100명, 200명의 그 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이 아니라 나는 5명 내지 6명의 사업자를 발굴해서 이분들을 내가 아는 할 수 있는 사업을 가르쳐 드리고 우리가 후원한다고 얘기하죠. 후원하는 과정에서 도와주는 과정에서 2대, 3대, 4대로 확장돼 나가면서 비로소 여기서 소득의 구조가 완성이 되어진다. 즉 레버리지가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레버리지는 이런 측면에서 1대를 도와서 2대를 발굴해내고요. 2대를 도와서 3대를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레버리지에서 이런 부피가 있더라고요.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원리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공헌할수록 자신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결국 사업자의 발굴 육성의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더 많이 기여할수록 나의 파트너가 나 1대 파트너가 더 많은 사업자를 발굴해내고 육성해내도록 기여할수록 내가 돈을 버는 구조, 레버리지를 갖는 사업이다. 라고 설명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